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치인 4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사업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제외하고 총 4조 3,600억 원의 투자사업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6%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과 대구 산업선 철도, 그리고 대구 경북 신공항과 대구 글로벌 웹툰 센터 조성 등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4개월 만에 다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비 반영액 4조 3,600억 원을 포함해 3년 연속 국비 8조 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이어 여야를 대상으로 한 협조 요청 자리로 대구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많이 좀 다양하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4조 2,700억 이상 반영이 됐고 또 국회에서 또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과가 올 12월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감조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AI 로봇 수도 건설,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등 첨단 산업 육성 사업에 이어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등 시민안전 관련 사업, 그리고 출판 산업 육성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사업이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7대 대선 공약과 연계한 예산 확보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 중심의 생활 밀착형 민생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그런 방향과 방식으로 오랜 대구의 침체를 턴업시켜야 되는 과제가 대구시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야당들 또 시민들께 놓여져 있는데 한번 지난 수십 년의 그런 모습과 좀 다른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편 대구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며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 질의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13일 대구시청을 찾아가 신청사 설계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설계안의 건물 모양과 높이, 건물 배치가 28년 전에 건립된 부산시청과 유사하다며 새로 지을 대구시 신청사는 무엇을 담았는지 되물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를 찾아가 신청사 설계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대구시 신청사가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또한 대구의 미래 가치를 높인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사 설계안이 대구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야 하는데 설계안에 나타난 대구시 신청사는 건물의 모양과 높이, 3개 동을 배치한 형태 모두 28년 전 건립된 부산시청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담았고 광주시청은 민주화의 정신을 담아 건립했는데 평범한 관공서인 부산시청과 비슷한 대구시 신청사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설계안을 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절차의 적법성과 결과의 완성도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설계 공모를 거쳤다는 사실이 훌륭한 설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심사 기준에 대구의 정체성과 도시 상징성,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반영됐냐는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설계를 다시 검토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신축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대구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의 시작점인 지금 보완하는 것이 준공 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 대구 시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없다며 대구시가 대구의 역사와 정신, 미래 비전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위협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구 지역 기업들의 정보 보호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전담 부서나 전담자가 있는 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고 10곳 중 7곳은 정보보호 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3개사를 상대로 정보보호 대응 실태와 애로 조사를 해보니 사이버 위협 급증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기업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나 전담자가 있는 기업은 23.6%에 불과하고 타 부서와 겸임하는 경우가 45.2%, 담당 인력이 아예 없는 기업도 31.2%에 달했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정보보호를 핵심 경영 활동이 아니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기업이 70%에 이르고 IT 등 타 예산의 일부 포함한 기업이 20.5%인 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기업은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보보호 교육과 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응답은 31.2%에 그쳤고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기업이 35%,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8%였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보보호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정보보호 활동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시스템 도입과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했고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낮은 정보보호 인식 순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응답기업의 14.1%는 실제 정보 침해 사고를 겪었는데 가장 많은 73%가 랜섬웨어 공격, 24.3%가 디도스 공격, 10.8%가 피싱 공격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피해 실태도 조사해보니 응답기업의 26.2%가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가조달 시스템 이용과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핀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볼링 엘리트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요. 고국을 찾은 해외 동포 볼링 선수들도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뤘습니다. 부산 전국체전 소식 장동원 기자입니다. 볼링핀 쓰러지는 경쾌한 소리. 에너지를 불어넣는 화이팅 함성. 볼링장을 가득 메웁니다. 20일 볼링 여자대학부 3인조 경기가 열렸습니다. 매서운 눈으로 라인을 잇고 손끝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뒤 묵직한 공을 내려놓습니다. 공은 1번 핀과 3번 핀 사이를 파고들며 깔끔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전국체전 볼링은 남녀 각각 일반부와 대학부, 18세 이하부, 해외 동포부로 나눠 개인과 2, 3, 5인조 마스터즈 경기를 치릅니다. 대부분 엘리트 선수들로 체전은 진로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무대입니다. 전문 체육을 하는 선수들은 졸업 후의 진로가 직장팀을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잘 내면 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이 훨씬 나아지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여자대학부 3인조 경기에선 예상을 깨고 충남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좀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 연습 많이 해서 부산체전에서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또 다른 경기장에선 해외 동포들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선수들은 체전을 위해 35시간을 날아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교민들도 높아요.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먼 곳에서라도 이제 이렇게 체전을 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이 참석해서
제-홍콩 팀은 선수 5명이 한 가족입니다. 타국에서 가족과 동포들을 뭉치게 해주는 것이 볼링입니다. 저랑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기록 깼어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메달 같은 건 저희는 기대도 안 하고요. 나오면 좋지만 근데 무엇보다 그냥 다 같이 사이좋게 기분 좋게 지금 이렇게 환호하면서 이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옵니다. 전국체전 볼링 경기는 오는 22일까지 28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 시도 선수들이 경쟁을 벌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양 의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대구 지역 인권단체가 이 부양 의무자 제도를 완전 폐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꼽힙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부양 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국가가 부양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30년 넘게 가정이 해체돼 있고 더 이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두 사람이 다시 수급을 받으려면은 아예 관계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이 명목만으로 남아있는 이혼 도장에 소송을 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수급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내면 되던 정액제에서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높인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한 정부의 결정을 놓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만성, 중증 질환 비율이 높기에 병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급여 계약안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부 부족을 메꾸기 위한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목표로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포입니다. 대구 지역 인권장애인 단체는 부양 의무자 제도의 완전 폐지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OECD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여전히 2017년도에 부양의무제 폐지하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부양의무제 폐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때문에 수급권자가 안 되는 분들 혹은 부모 때문에 수급권자, 가족 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절차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빈곤층의 규모는 최대 11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은 2020년부터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년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을 가꿔 나가는 그 의미가 큰데요.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가꾸는 우리 마을, 이른바 2025 우가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군이 2020년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우가 사업으로 탈바꿈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참여도와 사업 효과성,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총 6개 마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우수 마을에는 다사읍 박곡리 부추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100여 가구 가운데 한때 40여 가구가 부추를 재배해 붙은 이름입니다. 부추 마을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화단을 만들었고 공룡 모양의 고목을 활용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조형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백일홍을 심어 주민들은 물론 외부인들도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꾸몄습니다. 어린이들 어린이집 이래 오면 너무 이쁘다 애들 하면서 이래 만지면 이장 할아버지 너무 이쁘고 고맙습니다. 마을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달성군 우리 다사읍 박곡리 말고도 다른 데도 이 꽃밭을 동네 입구에 이렇게 많이 만들면 주위가 한층 더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육아읍 가태 1위 수선화 마을은 우가우가 우수마을에 선정됐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 온통 수선화 꽃으로 뒤덮이는 이 마을은 꽃, 사람, 문화에 어울린 마을을 주제로 동네 곳곳에 화단을 만들고 오래된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터에 홀로 남아있던 헛간에 다시 담을 세우고 지붕에는 볕단을 올려 새로운 조형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던 빈집 담장은 이제 소나무가 우뚝 솟은 마을을 대표하는 벽화가 됐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전문가를 불러서 요거 소나무는 좀 그려주세요 하고 딱 그림만 그려놓고 그 외에는 위에 또 덧처리하고 코팅하고 이런 거를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면 개는 것부터 시작해가 모여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했는 거니까 더 의의가 있고 더 애착이 가고 그렇습니다. 우가우가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발전 사업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지역 공동체로서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내 포도 시장은 그동안 샤인머스켓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산 포도 신품종 코코볼과 슈팅스타, 홍주 시들리스가 올해부터 본격 출하되면서 새 스타 과일이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확을 마친 보랏빛 포도송이가 상자에 차곡차곡 담깁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솜사탕 향이 나는 포도 슈팅스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2년 자체 개발한 국산 품종으로 평균 당도는 샤인머스켓보다 높은 19브릭스 이상을 자랑합니다. 젊은 세대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몇 년 전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도 이 포도 없냐고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지금 나무가 어리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내에 20톤가량이 출하돼 백화점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슈팅스타와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국산 품종 코코볼과 홍주 시들리스. 코코볼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홍주 시들리스는 씨가 없어 먹기 편하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들 새 품종을 포도 3총사로 묶어 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샤인머스켓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외국 품종이 98% 이상 재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들이 재배 면적을 좀 넓게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급률을 지금 한 5%에서 최대 10%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품종은 상주와 김제, 홍성 등을 중심으로 10헥타르가량에서 재배 중이며 오는 2030년까지 재배 면적을 300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홍콩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도 시범 수출해 K포도의 세계화 가능성을 시험합니다. 국산 포도 품종의 새 주역으로 떠오른 포도 3총사. 다양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농가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보행 어린이 사고가 3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대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난 스쿨존 내 보행 어린이 사고는 총 32건으로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는 33명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시간대별 전국 스쿨존 사고는 등교 시간보다 주로 하교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군이 올해 공한지 주차장 225면을 조성했습니다. 국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이내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 11곳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지난해 만든 공한지 주차장을 포함하면 총 392면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225명을 조선해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민관 상생형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 대구 정원박람회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원은 시민정원 20곳, 가족정원 40곳 등 총 118개 전시정원이 조성됐고 최신 원예품종 등을 전시 판매하는 산업정에도 61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24일 개막식에는 정원을 테마로 한 의상의 모델 퍼포먼스를 결합한 가드닝 패션쇼도 운영됩니다. 가족 친화용 축제 예스 퀴즈존이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달성 탐험대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탐험하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진행됩니다. 2025 중등 글로벌 교육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차이를 넘어 하나로를 주제로 영어 토크 콘서트와 영어 글쓰기 실습 등 다양한 외국어 소통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소통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구보건소가 오는 24일 이현공원 물놀이장 앞에서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왕복 3.5km 구간에서 진행되며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함께 걷는 데이라는 주제로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은 흡연 민원이 빈번한 국채보상로 53길과 철로변 완충복지, 남부편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과태료 등의 강제성은 없으나 안내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을 통해 금연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